먼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몸속 깊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하고 입에서 걸러지지 않은 미세먼지는 이제 기관지라든지 폐, 그리고 폐포 이런 데서 이제 달라붙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건강메아리 장영은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 오늘은 미세먼지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는 생활수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병원 직업안경의학과 박원주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미세먼지인데요. 미세먼지, 우리가 흔하게 들어봤는데 도대체 무엇인가요? 일반 먼지와 또 어떻게 다르고 더 나쁜 건가요? 우리 공기 중에는 이제 건조한 이제 그 고체 입자들이 떠다닙니다. 이걸 이제 먼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먼지는 좀 특이하게도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 몸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하고 건강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의 큰 먼지 같은 경우는 코라든지 입에 걸러지는데 작은 미세먼지는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에 깊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1m가 되는데요. 1m를 100만 개로 나누면은 그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크기가 한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그걸 PM10이라고 해서 미세먼지라 부르고요. 또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면은 PM2.5라고 해서 초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나요? 작아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으니까 별로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사람이 하루에 세어보면 한 평균적으로 2만 번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들이마시는 공기가 한 1만 리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그 공기의 질은 우리 건강에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들이마시는 하루 중에 공기가 이렇게 미세먼지에 오염되고 그 오염된 공기를 장기간 이제 흡입하게 되면은 건강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숨 쉬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루에 2만 번, 1만 리터의 공기를 마신다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요. 그러면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많으면 어떤 건강 문제가 발생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몸속 깊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하고 입에서 걸러지지 않은 미세먼지는 이제 기관지라든지 폐, 그리고 폐포 이런 데서 이제 달라붙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천식이라든지 기관지염, 그리고 감기라든지 폐렴 발생 위험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발암 물질로 작용해서 이렇게 폐암 발생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너무 작기 때문에 스파이처럼 이제 폐포에서 이제 혈액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을 들어가서 혈액으로 이동해서 온몸을 돌면서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장기죠. 뇌라든지 심장 이런 데에 도달해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뇌출혈, 뇌경색 같은 뇌졸중, 그리고 심근경색, 협심증, 그리고 부정맥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미세먼지는 눈이라든지 피부 같은데 자극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질병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와 태아가 더 미세먼지에 특히 더 위험하다는 말도 사실인가요? 예, 이제 그 산모하고 우리 어린 태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이제 태반인데요. 이제 미세먼지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체중 출산이라든지 조기 출산, 그리고 태아의 성장 발달 지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미세먼지들은 어디서 발생하나요? 미세먼지는 실제로 이제 산불이라든지 그리고 황사먼지, 그리고 바다에서도 소금 입자 이런 거에 의해서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미세먼지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화석 연료를 태우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의 배기가스, 그리고 발전소라든지 공장, 이제 담배 같은 거 태울 때도 이제 그 불이 붙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이제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탄소 배출량 감소와 같은 환경보호가 필수적이겠네요.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나노미세먼지라는 말도 들리던데요. 일반 미세먼지와는 또 다른 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는 이제 PM10,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PM2.5인데요. 이제 그 PM10을 또 100개로 자르면 0.1 마이크로미터가 되는데 이 정도 크기를 이제
PM0.1, 그래서 나노 미세먼지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렇다면 나노 미세먼지는 우리 몸에서는 전혀 걸러지지 않나요?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보다 나노 미세먼지는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곳곳에 이제 침투할 수가 있고, 기존의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보다 이런 나노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건강 영향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적을 알아야 이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미세먼지 수준을 이제 항상 확인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뭐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시는 것도 좋고, 혹시 가능하다면은 너무 공기가 좋지 않은 날은 이제 외출을 이제 삼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공기가 좋은 날에는 실외에서 이렇게 운동을 좀 해주시고, 또 공기가 나쁜 날은 이렇게 실내에서 홈 트레이닝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좀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제 외출 후에는 손이라든지 얼굴 이런 것도 좀 깨끗하게 씻는 것도 좋고, 요즘 이제 코 안쪽까지 깨끗하게 생리식염수로 이제 씻을 수 있는 이런 키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깨끗하게 이제 해주시고, 외출 후에는 이렇게 샤워하고 이제 실내복으로 이제 갈아입는 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집안에 있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공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가 없이 깨끗한 날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자주 시키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창문을 닫고 집에서 이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조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할 때는 창문을 좀 열고, 우리가 이제 후드라든지 이런 환기 시설을 환기 기계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게 또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미세먼지를 걸러내기 위해 먹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에 혹시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예, 뭐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집을 청소할 때, 이제 그 자동차를 청소할 때 꼭 필요한 게 물이죠. 물은 뭔가를 깨끗하게 하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사람마다 좀 체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제 성인이라면은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 이제 깨끗한 물을 좀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항산화 작용이 있는 음식, 이런 게 이제 채소나 과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좀 적절하게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에 또 너무 많이 드시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일은 자기 주먹으로 한 주먹 정도, 또 채소는 자기 주먹으로 2주먹 정도, 이 정도 이제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담배는 끊으셔야 되겠고, 또 간접 흡연도 피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특히 아이들에게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이제 커가는 과정이거든요. 커가는 과정이고, 폐도 점점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유해 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커가는 이런 초중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너무 학원만 보내는 것보다는 이제 공기가 좋은 날에는 밖에서 좀 운동을 시켜서 이제 폐라든지 이런 골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좀 잘 자랄 수 있게 또 부모님들이 또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천식이 있으신 분들, 뭐 만성 기관지염이 있으신 분들, 또 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또 공기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또 좋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전남대학교 병원 직업환경학과 박원주 교수님 모시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미세먼지가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간단하지만 중요한 생활 수칙,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메아리 다음 이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